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올겨울 첫눈부터 기록적인 폭설이 이틀간 쏟아지면서 오늘도 전국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엔 40cm가 넘는 눈이 내려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눈이 거세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도 이어졌고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져 내일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빙판길이 예상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이 가져온 일상의 불편함이 당분간 계속될 듯한데요. 먼저 박재훈 기자가 오늘 상황부터 정리했습니다. 북한산 정상부터 700m 아래 마을까지 흰 물감을 뿌려놓은 듯 하얗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을 단 나뭇가지들은 수북히 쌓인 눈의 무게를 힘겹게 버팁니다. 밤사이 하얗게 변한 세상. 어린 삼남매에게 이만한 놀이터가 없습니다. 눈싸움하고 막 집게 같은 걸로 모양 만들고 하니까 신나요. 또 다른 모양을 또 만들어 보고 싶어요. 동시에 시민들의 발도 묶였습니다. 평소보다 대중교통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끼임 현상도 있고 그래서 또 불편한 게 있었어요. 서울 관악산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양인 41.2cm의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폭설이 집중된 경기도 용인은 47cm, 군포와 안양은 40cm가 넘는 눈이 쏟아졌습니다. 바람 안에서부터 발달하는 눈구름대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 특히 경기 수도권 쪽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눈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강타한 폭설에 이어 내일은 매서운 한파까지 찾아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4도, 경기도 광주와 고양이 영하 8도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에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눈이 그쳐 주말에는 비교적 화창한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눈이 무겁다 보니 폭설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골프 연습장 그물망이 무너져 내렸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정전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눈이 집중됐던 서울과 경기 남부 상황 차례로 전합니다. 먼저 이나라 기자입니다. 쌓였던 눈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철제 구조물은 젓가락처럼 튕겨져 나뒹굽니다. 오전 7시 40분쯤 서울 강북구의 골프 연습장 그물망이 이틀간 쌓인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타석 바로 앞으로 철제 기둥과 천막이 무너져 내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손님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황망합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지 좀 막막하네요. 네. 다시 시설을 갖추는 데는 2-3개월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상가 건물이 온통 컴컴합니다. 오전 7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눈 쌓인 나무가 쓰러지며 고압 전선을 건드려 주변 750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4시간여 만에 복구됐지만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9시 반부터 진료를 해야 되는데요. 막상 오니까 정전이 돼가지고 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선 도로변 나무가 쓰러져 지나던 택시 등 차량 4대와 변압기가 부서졌습니다. 사거리 신호등도 켜켜이 쌓인 눈에 내리눌려 망가졌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광주에선 물류창고 지붕이 일부 무너지고 도로가 끊겨 작업자 200여 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보통 폭설이 내리면 비닐하우스가 흔히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 일대 주거용 단지 여러 곳이 눈폭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잠자다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됐습니다. 고승영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를 받치던 철근은 이리저리 휘어지고 쓰러져 내린 비닐 위에는 눈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새벽 시간 잠을 자던 노부부는 폭설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10여 명의 이웃들과 함께 혼비백산 뛰쳐나왔습니다. 막대를 이렇게 고여놨어요. 그런데 그게 딱 부러져갖고 떨어지면서 그렇게 벼락 치는 소리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된 한 80대 주민은 이런 눈은 평생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80이 넘도록 살아도 이 동네에서 이런 눈은 처음이라니까요. 천장 철조 구조물은 U자 형태로 휘었고 천장 비닐 아래로 녹은 눈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광명의 이 주거용 비닐하우스 단지도 밤사이 여러 채가 무너졌습니다.
추가 붕괴를 막아보려 지붕 위로 올라가 눈을 치우던 주민은 낙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번 폭설로 경기도에서만 40여 가구, 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우사 지붕이 무너져 70대가 숨졌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축사도 눈폭탄에 무너지며 젖소 36마리가 깔렸고 4마리가 숨졌습니다. 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가 들어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당장. 이거 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충북 음성에서는 염소 500마리를 키우던 비닐하우스 농장이 무너져 3마리가 폐사하는 등 가축들도 잇따라 순환을 당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경기 의왕과 안양의 시장에서는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공장과 창고도 속절없이 붕괴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장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놀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건물 지붕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함몰됐고 철골조는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떨어진 구조물은 트럭을 덮쳤습니다. 시장 내 모든 건물에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고 경찰 및 소방서의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지붕이 붕괴될 조짐이 나타나자 사전에 대피한 상인들은 대부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복구가 될지 몰라 속이 타들어갑니다. 물건은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왔다. 이렇게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길이가 200m에 달하는 의왕의 이 전통시장 지붕도 새벽에 붕괴됐습니다. 폭설에 대비해 미리 보강 공사까지 했지만 허사가 되고 말자 상인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냥 기운이 없고. 폭설로 시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인근에 있던 전봇대까지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수원에서는 5,000제곱미터 규모의 필름 공장 천장이 무너져 내려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비닐하우스 창고도 곳곳이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5시쯤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눈을 치우던 60대 주민이 폭설에 부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눈 때문에 대중교통마저 지연되자 외국에서나 볼 법했던 스키 출근이 등장했습니다. 지각 사태가 이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데요. 그만큼 도로 통제가 많았고 지하철과 버스 등이 거북이 운행을 했다는 얘기겠죠.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승강장이 사람들로 꽉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승강장에 내려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차량 기지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수인선과 1호선 운행이 지연되며 빚어진 일입니다. 눈 폭설도 있었고 조금 연착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1시간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발목까지 쌓인 눈길을 헤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시민들. 하지만 역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힘들게 탄 버스지만 전용 차로마저 꽉 막히면서 이틀째 지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 동기도 지금 1시간째 같은 자리에서 머물고 있어서 지각 예정이고 어제도 한 30분씩 늦는 분들도 생겼고. 주차장으로 변한 4차선 도로. 반대편 도로 옆을 한 남성이 스키를 타고 질주합니다. 대중교통마저 여의치 않자 스키를 타고 출근에 나선 겁니다. 버스 운행 정보를 봤는데요. 운행을 안 하는 거야, 아예.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스키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경기도 내 1,300여 개의 학교와 유치원은 아예 휴교나 휴원했습니다. 무너진 지붕 때문에 급식을 할 수 없게 된 학교 측은 긴급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상당수 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하교 시간을 당기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첫눈이 폭설로 내리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한겨울도 아닌 11월에 왜 폭설이 내린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겁니까?
네, 어제 하루 한반도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요. 서해 바레만 부근에서 생긴 눈구름이 끊임없이 한반도로 유입됐습니다. 지금 한반도 북쪽엔 영하 40도의 찬 공기를 품은 전리저기압이 위치해 있고 이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서해 바다와 한반도로 찬 공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서해 바다의 수증기가 만나면서 바다와 대기의 온도차, 해기차에 의해 눈구름이 생겨난 겁니다. 사실 북쪽의 찬 공기가 서해 바다와 만나서 눈을 뿌리는 건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높아진 해수면 온도가 이례적인 폭설을 불러왔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적설량이 많아지는 겁니까? 네, 기상청은 통상 1.5km 상공 공기와 해수면의 온도차가 17도 이상이면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서해 바다에서는 26에서 27도가 넘는 해기차가 생겨서 엄청난 양의 눈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서해 바다 수온은 현재 14에서 15도인데 여름부터 이어진 폭염 여파로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상태라 해기차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의 해수면 온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네, 한반도 인근 바다의 표층 수온은 50여 년간 평균 1.4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가 더 심했는데 추석까지도 너무 더웠던 올해 9월엔 서해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4도가 높았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는 데다 우리나라는 올여름 이중 고기압에 갇혀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고수온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특별하게 이중의 이불을 덮고 있는 더블 고기압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온도가 올라간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폭설이 더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올 겨울이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다가 갑작스런 한파가 찾아오는 롤러코스터 날씨가 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고수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북쪽에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는 한파와 함께 폭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올겨울 극심한 기온 변동의 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고온과 추위가 찾아올 때마다 어김없이 또 눈이 내리는 겨울철에 변동성이 큰 그런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요. 네, 첫눈부터 이렇게 피해가 많다 보니까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 논에 이제 국민은 아예 사라진 듯합니다. 특권을 벌이겠다고 입만 벌며 말하더니 뇌물수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압도적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이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수사를 탄압으로 몰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방탄전당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여당에서도 부결표가 나와 할 말은 없을 듯합니다. 끼리끼리 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지적인데요.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았고 지난 총선 땐 당내 경선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신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줄곧 야유와 고성을 쏟아냈습니다. 뇌물 수수자이자 여론 조작 최종 수혜자인 신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신 의원은 정치 탄압이라며 정치검찰의 독주를 막고 국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발언을 끝내자 박수도 나왔습니다. 표결 결과 반대 197표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1명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범죄 방탄 카르텔을 인정하는 거라며 가결을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 대우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이 거칠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야권만 추천할 수 있게 국회 규칙을 바꿨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국정조사 계획서도 다음 달 4일 추진하겠다는데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국민의힘 대응까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 땐 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을 배제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겁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시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곧바로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도 다음 달 4일 통과시킬 방침인데 이 역시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김 여사를 겨냥한 야당의 전방위 공세에도 여당으로선 대응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권한쟁의 및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증인 동행명령 대상을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로 확대하는 법안과 법정 심사기한을 넘긴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이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내친 김에 민주당은 수사검사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장을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 관저의장 감사와 관련해 문제가 많았다는 게 이유인데 이쯤 되면 중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속내도 있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원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고 다음 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국감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등 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해서 탄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안이 처리돼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동안 감사원 사무처와 갈등을 빚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 대행을 맡게 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이 3대3 동률이 돼 감사 의결 지연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중대한 비위를 원칙에 따라 감사한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자 무차별적 탄핵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중독증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이 감사한 부분에 대한 보복성 감사다. 감사원은 입장을 내고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위헌, 위법적인 탄핵 시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의 엄포에도 검찰의 반발이 위아래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간부들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오늘은 대검찰청과 서울 남부지검에서 집단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대검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검은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며 삼권 분립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검사 탄핵이 이재명 대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킬 거란 우려로 해석됩니다. 기록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탄핵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대검은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창수 지검장의 주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검찰 반발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중앙지검 1, 2, 3 차장검사, 다음 날 부장검사 33명 전원이 검찰 내부망에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지지 댓글이 약 300개 달렸습니다.
오늘은 서울 남부지검 차장 부장검사 16명이 탄핵 시도는 그 자체가 권한남용이라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에 실제로 외부 입김이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석연치 않은 정황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 관계자가 국민의힘 당사로 들어섭니다. 추가로 압수수색 어떤 물품 진행하시는지요? 이틀째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이준석 당시 대표와 조직국장, 공관위원들이 주고받은 메모, 이메일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첫날 압수수색에서 재보궐이 치러진 7개 선거구에 대한 전체 공천심사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경남 의창 창원구의 내부 여론조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조사에선 김 전 의원이 3위를 기록한 걸로 돼 있는데 1위 후보와 두 자릿수 이상 격차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실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는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여론조사와 당 기여도, 적합도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당 기여도, 대선 기여도, 경쟁력, 또 여성에 대한 가산 정체성 이런 거의 기준을 따진다면은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공천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여론조사뿐 아니라 공천 자료 전반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국민의힘 친한계 일각의 기류 변화 전해드렸었죠. 한동훈 대표 심경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이 친한계에서 나왔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단일 대오에 균열이 생긴다는 건데 만약 이게 현실화한다면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기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윤계에선 해당 행위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0일 재표결이 예정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반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이 친한계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신호는 보낸 거죠. 나도 이제는 임계점에 왔다.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좀 며칠 봐야 될 것 같아.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친윤계의 공세에 친한계가 특검 부결 이탈 시사로 반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반대는 104표로 4명이 추가 이탈하면 법은 통과됩니다. 반헌법적 요소가 있다고 했던 한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게시판 논란을 특검법과 연계하는 건 해당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임기 2년 반을 앞둔 대통령과 차별을 시도하는 그거는 무모한 짓입니다. 성공할 수도 없고 이익도 되지 않는다. 사흘 전 한 대표와 공개 설전을 벌였던 김민전 최고위원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소수에 의해서 과잉 대표될 수 있기 때문에 드루킹과 같은 여론 조작도 존재했던 것이다. 계파 갈등이 과열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분간 관련 발언을 자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제출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나 부결됐습니다. 이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게 낯설지 않을 정도인데요.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함께 정치권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 결과 예상됐었죠? 네, 이번에도 방탄 불패는 이어졌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구속 사유를 말하는 법무부 차관은 야유를 받고 뇌물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은 박수를 받는 상황. 뭔가 뒤바뀐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 21대 때도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던 윤관석, 이성만 전 의원,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았던 노웅래 전 의원 등 이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이후 윤관석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요. 이성만 전 의원도 1심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이분들이 모두 주장하는 게 정치 탄압이다, 검찰의 조작이다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표 건과 맞물리면서 아마 부결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신 의원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네, 신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물증은 돈을 줬다는 기업 전 대표의 진술뿐이라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전달자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당에서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동참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일부 동정표가 작동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신 의원의 혐의가 지역 민원 그리고 당내 공천에서 시작된 만큼 여당 의원들로서도 남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국회 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하고도 자신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을 호소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외치지만 말뿐인 공약에 그치고 있죠. 이제 비슷한 약속을 또 한다고 해서 그걸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안중에도 없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당 상황 한번 짚어보죠.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특히 친한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좀 기류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균열 양상인데 여당 반장이잖아요. 김 기자가 보는 상황 어떻습니까? 네, 김 여사 관련 질문에 지금 한 대표가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친한계에서 나오는 기류 변화 언급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경은 좀 더 복합적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게시판 논란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 아니냐. 이게 친윤계의 해석이던데 그렇습니까? 사실 그런 속내도 아예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친한계에선 명태균 씨 수사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엔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더 확인될 경우에 여권을 향한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 여사 특검도 지금처럼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달 10일 재표결까지 열흘 이상 남아있는 만큼 일종의 전략적인 침묵이란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의 공세는 거세기만 한데 여권은 지금 자중질환, 분열에 빠져 있습니다.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김 기자 계속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내렸습니다. 이렇게 2달 연속 내린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환율 급등이나 집값 불안보다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먼저 이정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1,400원대를 넘나드는 환율 때문에 동결할 거라던 시장 예상을 깬 깜짝이 납니다. 2달 연속 금리를 내린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입니다. 3분기 수출 증가세가 0.1%로 크게 둔화된 데다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며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여기다 내수도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로부터 이 내수로 전파되는 그런 온기가 많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내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동안 한은의 발목을 잡았던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꺾였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기준금리 깜짝이나 해도 우리 증시는 소폭 반등에 그치는 등 영향이 미미했습니다.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경기가 매우 안 좋은 거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은은 2달 연속 인하로 6조 원의 이자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대출금리 조정으로 체감이 힘들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2.2%로 낮췄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1%대 성장률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해 6번뿐이었는데요. 체감 경기가 얼마나 얼어붙은 건지 최수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학가가 몰려 있어 대표적인 번화가로 꼽히는 서울 신촌역 일대.
대로변인데도 상가가 군데군데 비어 있고 임대문이 종이만 유리창에 붙어 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자 보시는 것처럼 텅 빈 상가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행인들의 발걸음도 뜸합니다. 하루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들어오는 손님이 유지 자체가 안 돼요. 필요한 거 아니면 사질 않으니까. 국내 최대 상권인 강남역 일대도 송년 대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썰렁합니다. 참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엄청 착하잖아. 지금 옛날 같은 지금 연말에 송년회 모임 엄청 많이 하잖아. 송년회 없어. 회사들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런가 결제를 그게 큰 금액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올해 3분기 실질 소득은 2.3% 늘었지만 소비는 이에 못 미치는 1.4% 느는데 그쳤습니다. 서민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경쟁력을 잃고 있고 반도체와 2차 전지도 트럼프 리스크로 흔들리면서 인력 감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IMF와 KDI 등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줄줄이 낮추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서민들을 상대로 비대면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린다는 내용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도 요구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다 보니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채무를 조정해준다는 컨설팅 업체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컨설팅 업체라는 곳도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사채업자와 한통 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를 2번 울리는 컨설팅 업체의 실태,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를 구제해준다는 한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검찰과 법무부 링크를 달아놓고 경찰과 공조를 통해 수많은 불법 추심을 해결한 것처럼 홍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9월 소비자 경보를 내린 불법 업체입니다. 변호사가 아닌데 이제 돈을 받고서 이제 하면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거거든요. 이 업체는 건당 최대 50만 원이면 경찰도 못 찾는 사채업자를 찾아내 반나절 만에 빚을 조정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분 대신해서 저희가 개입을 해서 피해 구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오전에 진행하면 오전에 끝납니다.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 수원에 있다던 법인 사무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이 전화 예약만 받기 때문에 업체가 수수료만 받고 잠적해도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나? 일부 업체는 불법 사채업자와 짜고 추심 해결을 빌미로 추가 대출을 유도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웁니다. 10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으니까 다시 빚을 져가지고 그거를 의뢰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0에서 150만 원 이상 썼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불법 사채를 해결할 정부기관이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으로 분산돼 있고 피해 구제에도 긴 시간이 걸리다 보니 피해자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설 업체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눈길에 교통사고가 잇따랐지만 기적적인 구조 소식도 있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11m 높이의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던 운전자를 구급대원이 구조했습니다. 이 구급대원은 운전자의 손을 45분 동안 붙잡고 버텨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고속도로 갓길 난간에 처박혀 있습니다. 괜찮나? 야, 저 차가 저쪽으로 갔다 지금. 가까이 가보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찌그러진 탑승카는 난간 밖으로 반쯤 튕겨나가 있고 거의 그냥 지금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탑승칸 밖으로 나온 운전자의 손을 구급대원이 필사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량 아래로 금방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 다행히 굴절차가 도착해 화물차 운전자를 구해냅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박준현 소방교는 굴절차가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 손을 45분간이나 놓지 않고 꼭 잡고 있었습니다. 위태롭게 그 차체 부분이랑 난간 부분 사이에 허리가 껴 계시더라고요. 장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팔을 뻗어가지고. 차량들이 지날 때마다 차체가 흔들리며 함께 11m 교량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구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팔도 아파오고 힘들었긴
했었는데 뭐 무작정 그냥 잡아야 된다 그 생각만 하라고 버텼던 것 같아요. 용기 있게 내민 박소방규의 손 덕분에 운전자는 큰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TV조선 김동예입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로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데요. 특히 눈이 낮엔 녹았다가 밤엔 다시 얼면서 만들어지는 도로 위의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눈엔 잘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 수십 대가 도로 위에 뒤엉켜 있습니다. 차량 앞뒤가 완전히 부서졌고 도로 주변엔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어제 원주 만종 부근 국도 내리막길에서 잇따라 추돌한 차량은 모두 43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럽다고 느꼈는데 이미 앞에서 사고가 나고 차도 돌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속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속도가 많이 안 줄었고 그래요. 오늘 새벽 호남 고속도로에서는 8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져 귤 상자 수백 개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두 사고의 원인은 도로 위에 얇고 투명한 얼음이 어는 블랙아이스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치워도 이렇게 도로 노면은 젖어 있는데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대로 얼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운전자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데다 마른 노면보다 제동거리가 7배나 길어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노면 마찰기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평소보다 운전자가 제동을 하더라도 제동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최근 5년 동안 블랙아이스 등 도로 결빙 사고로 95명이 숨지고 6,589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유동성 위기 논란이 불거진 롯데그룹이 시장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자산 재평가에 들어갔고 국내 최고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도 은행권에 담보로 내놨습니다. 임원을 대거 줄이는 인사도 발표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문이 굳게 닫힙니다.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기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위기설이 확산되자 긴급하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주셨는데 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 투자자 200여 명이 찾은 이 자리에서 각 계열사는 재무 상태와 성장 전략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9년 말 대비 매출액이 3조 원가량 감소한 롯데쇼핑은 15년 전인 2009년 7조 6천억 원으로 평가된 보유 토지 자산에 대해 전면 재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가 되는 경우라면 기업들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가 개선되는 쪽으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도 담보로 내놨습니다. 6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핵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위기설의 진앙지인 롯데케미칼 회사채 상환에 문제가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여기에 임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13% 줄이고 계열사 CEO의 36%를 교체하며 대대적인 인사 혁신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부진한 롯데화학군은 총 13명의 CEO 가운데 10명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오너 3세 경영을 시작합니다. 강력한 자구책 발표에 롯데케미칼 주가는 오늘 하루 4.6% 상승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입기만 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팔을 들고 오래 일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는 산업용 입는 로봇이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산업 현장뿐 아니라 고령자와 환자를 위한 입는 로봇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공중에 매달린 자동차 아래에서 하부 커버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루 종일 두 팔을 들고 일하는 정비사에게 어깨 통증은 고질병입니다. 제가 한 것처럼 뭔가 점검을 할 때는 그 장착된 위치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깨나 팔에 부담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생산인력 고령화로 이런 고충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자 현대차가 입는 로봇 기술로 해결에 나섰습니다. 70%의 힘만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배터리가 필요 없는 무동력 장치인데다 본체 한 개에 700g 정도로 가볍습니다. 일반 조끼처럼 입으면 돼 혼자서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이 로봇을 입으면 양손에 5kg짜리 아령도 안정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입는 로봇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입니다.
허리와 허벅지가 약한 노인들의 보행 보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재활 치료용으로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고령화랑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고령화에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 예방하거나 아니면 그 수를 줄이는 것. 전 세계 입는 로봇 시장 규모는 10년 내에 4배 넘게 커질 전망이어서 스타트업부터 빅테크까지 크고 작은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김 씨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인정했고 지난번 선거법 재판 때는 백현동 개발을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표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입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로비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인허가를 알선해주고 77억 원을 받았다며 지난해 5월 기소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대법원은 오늘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대표, 정진상 전 실장과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진성 씨와 통화에서 김인섭 씨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다만 이 대표는 2012년 이후 김 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대법원 판결이 이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두 사람의 친분을 인정한 데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에 청탁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 1심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중대에 1개 소대씩 편성된 걸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총알바지 역할을 하는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에선 이재명 대표가 남의 일에 왜 끼어드냐는 주장을 했다는데 이게 남의 일일까요?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00여 명 규모인 러시아군 한 개 중대마다 북한군이 30명 정도의 한 개 소대 규모로 편성됐다는 첩보를 공개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총알바지가 될 거라 우려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어떤 지역에는 북한 소대를 보낼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알바지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쌓는 건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이어 국정원도 찾아 파병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선 미국의 돌발 질문에 당황한 북한 대사가 파병 사실을 우회적으로 시인했습니다. Very simple question. Has DPRK deployed troops to Russia? Therefore, the DPRK will remain faithful to its obligation under that treaty. I thank you. 국회 외통위에서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와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걸 두고 동네 일에 끼어드는 건 바보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그 나무에 끼어들어가지고 무기 제공을 하느니 파병을 논의하느니 이 문제가 어떻게 남의 일입니까? 동네 일에 너무 깊이 끼는 것도 그 바보짓이에요.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인 어도어 그리고 모회사인 하이브와의 결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위약금 문제에 대해선 이 상황을 만든 어도어와 하이브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들이 낼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뉴진스는 소속사인 어도어가 자신들의 시정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계속 남기에는 시간 아까운 것과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 될 것이에요. 전속 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어도어에 보냈던 내용 증명 답변 시한이 29일 0시에 끝남에 따라 전속 계약 역시 자정부터 해지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뉴진스가 어도어와 결별할 경우 뉴진스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되고 저작물과 관련한 상표권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멤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이름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습니다. 뉴진스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3일 어도어에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와 부당한 대우를 받은 멤버 한이에 대한 사과 등의 시정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속계약 해지에 따라 뉴진스가 물어야 할 위약금은 최고 6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문화혁명의 사냥개였던 국방장관 린비아오는 마오쩌둥을 모시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삼불입니다. 큰 소리 안 치고 쓸데없는 건의와 심기 상할 짓을 안 한다. 그리고 삼요, 마오가 한마디 하면 맞장구 치며 찬양하고 좋은 소식만 전한다. 그는 문화혁명의 피바람이 마오의 음모라고 일기에는 썼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으로 단숨에 2인자가 됐죠. 문화대혁명의 최고 사령관은 우리의 마오 주석이다. 마오에겐 애초부터 옳고 그른 것, 명분과 핑계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같은 편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주인이 나오자 개가 극성으로 짖어대고 덤벼듭니다. 저개는 지가 개가 아닌 줄 아는 모양이다. 아무렇게나 용맹스럽게 짖어댄들 어떠리. 뒤에서 바람 부니 어떠리. 개가 말합니다. 개 노릇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비결을 귀뜸합니다. 뭐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뭐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재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을 기르는 거야. 민주당이 맞춤형 방탄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지만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감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거죠. 피의자가 검사 기피를 신청하고 검찰의 수감자 소환 조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런 법관 기피 사유도 추가했습니다.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관여한 경우 이 대표와 이화영 씨 재판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안도 본회의 처리 날짜를 잡았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직무를 정지시켜 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훤히 보입니다. 이 대표는 민생에 전념하겠다는데 왜 당은 방탄에 매몰돼 있을까요? 이 괴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했던 동문서답을 다시 들어봅니다.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자, 국토 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정말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28일 앵커 칼럼 오늘 민주당식 삼불 삼요였습니다. 이틀간의 폭설 수준은 아니지만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지에 5에서 15, 전북 동부에 2에서 7, 강원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다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1에서 많게는 5cm가량의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 충주가 영하 6도로 예상되고요.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많아서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영상 5도, 강릉과 대구가 8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 하늘 흐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 또다시 일부 중부지방과 전북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